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보내드립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15대 변경숙 회장과 14대 박세태 회장의 이 취임식이 6월 29일 오후 2시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대리권 포함해서 40명 이상이었는데 52명이 참석하셨으므로 성원 보고를 드립니다. 한인회 총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홍승필 감사 후보에 대한 승인과 분쟁조정위원 승인, 그리고 2019 사업결산보고,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세태 14대 한인회장의 이임사와 변경숙 신임회장의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15대를 지키기 위해서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제 임기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같이 정말 우리 네 편 하지 말고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우리 같이 평화롭게 잘 한인회를 이끌고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대 박세태 회장은 지난 2년간 한인회를 위해 수고한 68명의 교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작년 총회에서 해고한 14대 한인회 이사진에게도 임기 하루를 남겨놓고 복직시키겠다며 감사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들은 모두 감사장을 거부했습니다. 귀하는 제14대 오클랜드 한인회장직을 맡아 따뜻한 교민사랑과 넉넉한 포용력,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나라의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화합하는 교민사회와 미래의 한인사회의 발전에 초석을 다져놓은 공이 지대하므로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29일 오클랜드 한인회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변경숙. 지난 선거에 보면 1673명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여기 취임식에는 이렇게 별로 사람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저도. 하여튼 새로 우리 취임되신 우리 변경숙 회장님, 그리고 오늘 같이 나와주신 선수도 하신 우리 감사로 하신 원윤경 우리 감사님께서 그 두 분이 뭐 이렇게 잘 진두지휘해가지고 우리 한인회 정말 화합하고 서로들 아껴주고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존경받는 우리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신임 변경숙 회장은 아직까지 인선이 끝나지 않았다며 15대 인선 내용을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20일 날 토요일 5시에 좀 축제의 분위기에서 저희 한인회관에서 취임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스 아시아 퍼시픽 인터내셔널 뉴질랜드 대회가 지난 29일 오클랜드 시내 스카이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986년 첫 대회에서 왕관을 쓴 헬렌 크로포드가 심사위원으로 나왔고, 필리핀 항공이 메인 스폰서로, 그리고 저희 해피월드 TV 한국어 방송이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Media exposure from Korean TV, Multicultural Group, and photography with Joseph Aris Aston Photography. The Miss Asia Pacific International New Zealand 2019 grand winner is Chelsea!
첼시아 마틴 양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퍼시픽 인터내셔널 2019 행사에 뉴질랜드를 대표해서 참가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는 지난 6월 28일 에버그린 라이프사의 가짜 마누카 꿀 판매와 관련해서 37만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버그린 라이프는 마누카 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꿀에 화학약품을 첨가해 실제보다 강한 항균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 것 등 모두 7건의 범법 사실을 인정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 메틸 글리옥살과 디하이록시 아세톤을 가공 과정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판사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마누카 꿀 산업에 속임수를 써서 뉴질랜드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18개 에버그린 라이프 꿀 제품은 뉴질랜드와 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판매된 적이 있는데 2016년 모두 리콜해 현재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에 유학 중이던 학생이 현재 감금돼 있다는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다며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유학 중인 29살 알렉 시글리의 가족은 자신의 아들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렉 시글리는 호주 서부 퍼스 출신으로 작년부터 김일성 대학에서 한국문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시글리의 행방을 확인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그를 빠른 시일 내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계청은 오는 2034년까지 서울시의 인구가 9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통계청은 앞으로 10년 후 일할 수 있는 근로인구가 행정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주요 대도시에서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통계청은 서울시의 인구가 오는 2034년에는 899만 5천 명, 2047년에는 832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인구는 지난 2009년 1,014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서울 시내 집값이 오르고 지방으로 행정 수도가 옮겨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이외의 11개 대도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 74만 명, 대구는 46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에서는 2033년부터 출산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 간 신뢰 손상을 이유로 해서 한국의 핵심 전자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고 미국의 소리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1일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 등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규제에는 텔레비전과 휴대전화의 화면을 만드는 데 쓰는 플로린 플로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제조 설비 수출이나 제조 기술 이전도 규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이 그동안 포괄적 허가 대상이었으나 7월 4일부터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7월 1일부터 모든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유진 세이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시킨 것은 해양 환경 등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유진 세이지 차관은 또 이러한 조치로 인해 생산업자들은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비닐봉지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강이나 바다의 오염을 줄이고 나아가 바다새와 물고기, 거북이를 비롯한 해양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의 설문조사에서 시장 바구니를 사용하는 쇼핑객들이 작년 4월에는 56%였으나 작년 9월에는 9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웨일스 주의 원주민 아보리진 인구가 작년 한 해 동안 7,491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등 원주민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이러한 현상은 작년 4월부터 진행된 원주민 사회의 성장을 목표로 한 Our Kids Count라고 하는 캠페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많은 아보리진 원주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출생 신고를 하고 있고 특히 외딴 지역 원주민들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Our Kids Count 캠페인 덕분에 현지 시의회와 보건당국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의 접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주에서는 운전 중 전화를 할 경우 최고 $1,000까지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즈번에서 열린 사흘간의 전국회의에서 마크 베일리 교통부 장관은 운전 중 전화를 할 경우 이렇게 벌금을 인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벌금 규정이 발효되면 현재 $400의 2.5배에 해당되는 $1,000까지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2번 적발될 경우 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7월 1일부터 모든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이 금지되고 모든 렌트하우스는 단열 처리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은 어린이 법정이 아니라 청소년 법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모든 렌트하우스의 천정과 바닥은 단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뉴질랜드 전국에서 렌트를 살고 있는 6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은 올겨울 더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물주에게는 $4,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신체적 학대와 가정폭력의 보호 규정이 확대되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핵 동결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핵 동결은 시작일 뿐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 또 검증까지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가 미 정부가 밝힌 최종 목표라는 건데요.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북한 핵 동결에 만족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노출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상기시켰습니다. I believe that's what this administration is. It's complete, verifiable, pursuant to the Singapore, even the Singapore 12 joint statement stated very clearly,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협상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어 동결 단계에서는 핵 분열성 물질, 핵무기 생산 중단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 핵무기 시설의 해체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도 비핵화 일괄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첫 단계로 핵 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결 단계에서 핵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declaration can be in packages. What they have produced, uranium and plutonium and where. Next package, where they have manufactured nuclear weapons and how many. Third package, where these nuclear weapons are. 트럼프 행정부가 핵 프로그램 동결을 시작점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 think it's the best approach. And I think the reason diplomacy had been, we've had this stalemate for months is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had this all or nothing approach.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낮추고 있다는 단서가 없다며 미국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